오늘 우리는 서양 클래식 음악 역사상 가장 신비롭고도 아름다운 선율로 손꼽히는 클로드 드뷔시의 클레르 드 룬 속에 숨겨진 15년의 인고를 추적합니다. 1905년 세상에 처음 공개된 이 짧은 피아노 곡은 단순한 감상을 넘어 인상주의라는 거대한 예술적 조류를 완성한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는 드뷔시가 15년 동안이나 가슴에 품고 다듬었던 그 찬란한 달빛의 진실을 전해드리기 위해 이곳 파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곡이 원래는 전혀 다른 제목으로 구상되었으며 작곡가의 처절한 가난과 예술적 자존심 사이의 투쟁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1890년 당시 28세였던 청년 드뷔시는 자신의 야심작이었던 관현악곡 판타이시에의 초연이 무참히 실패한 이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며 생존을 위한 창작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상업적인 성공을 위해 프레르 셔우덴스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4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스위트 베르가마크를 집필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의 예술적 자존심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당시 파리 예술가들 중 단 5%만이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가졌다는 통계는 드뷔시가 마주했던 현실이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곡의 원래 제목이었던 프로메네이드 센티멘탈레은 폴 베를렌의 시적 정서를 담고 있었으나 드뷔시는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곡을 서랍 속에 넣어두고 끊임없이 수정을 거듭했습니다. 이 시기 드뷔시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정도의 빈곤 속에서도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타협하지 않는 치열한 작가 정신을 발휘하였습니다. 온삭 75일이라는 장구한 시간 동안 드뷔시는 자신의 초기 스타일이 성숙한 예술가로서의 명성에 해가 될까 두려워하며 클레르 드 룬의 출판을 지속적으로 유예하였습니다. 1902년 펠레아스의 멜리산데의 기록적인 성공 이후에도 그는 자신의 과거 유산인 이 곡을 대대적으로 개작하며 완벽을 기했는데 이는 72마디라는 짧은 형식 속에 응축된 자아 성찰의 결과입니다. 특히 98박자의 복합 박자 구조 내에서 박자선을 교묘하게 넘나드는 싱코페이션은 당시에 경직된 음악적 관습에 대한 조용한 저항이자 새로운 미학적 선언이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드뷔시가 겪었던 이 인고의 시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흐름이 아니라 인상주의라는 새로운 음악 언어를 정립하기 위한 처절하고도 숭고한 산고의 기간이었음을 우리는 학술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는 매일 밤 파리의 거리를 배회하며 달빛이 수면 위에서 부서지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려 애썼고 그 시각적 인상을 소리라는 매체로 전이시키기 위해 수학적인 정밀함으로 화음을 설계했습니다. 이 시기에 작성된 그의 서신들에는 자신의 음악이 단순히 소리의 나열이 아니라 영혼의 울림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200통 이상의 편지 속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뷔시는 소리 그 자체의 색채를 탐구하며 사물의 외형적 본질보다 그것이 발산하는 빛의 인상을 포착하려 노력했는데 이것이 바로 음악적 상징주의와 인상주의의 접점입니다. 클레르 드 룬의 핵심인 D 플랫 메이저 화성은 9도와 11도 화음을 사용하여 몽환적인 대기를 형성하며 이는 청중으로 하여금 현실의 경계를 허물고 초월적인 미적 체험의 공간으로 진입하게 만듭니다. 27마디부터 전개되는 B 섹션에서는 왼손의 아르페지오가 초당 약 4.2회의 정밀한 빈도로 유려하게 흐르며 감정의 파고를 높이는데 이는 마치 달빛이 수면 위에서 춤추는 듯한 인상을 청각화한 것입니다. 폴 베를렌의 시 클레르 데 룬의 첫 구절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의 선택된 풍경이 되어 그 위로 매혹적인 감영흑이 펼쳐지는 순간을 드뷔시는 완벽한 선율의 배치로 구현해냈습니다. 학술적 분석에 따르면 이 곡에 사용된 전조의 빈도는 당시 동시대 작품들에 비해 30% 이상 높았으며 이는 전통적인 기능 화성학에서 탈피하여 색채 중심의 음악을 지향했음을 증명합니다. 드뷔시가 손끝에서 탄생한 이 몽환적인 화음들은 청각적인 자극을 넘어 시각과 촉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공감각적인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며 오늘날까지도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곡의 영향력은
클래식 음악의 범주를 넘어 현대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으며 매년 전 세계에서 120만 회 이상의 공식 연주와 디지털 스트리밍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940년 월트 디즈니의 판타시아 제작 당시 8분이라는 상영 시간 제한으로 인해 최종 편집에서 누락되었던 사실은 역설적으로 이 곡이 가진 서사적 깊이와 시각적 가치를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또한 1974년 이사오 토미타가 발표한 신디사이저 편곡 버전은 빌보드 클래식 차트에서 15주 연속 상위권을 유지하며 클래식의 현대적 변용 가능성을 극대화한 혁신적인 시도로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드뷔시가 남긴 이 유산을 통해 예술이 어떻게 시간의 풍화를 견디고 인류의 보편적인 감성에 닿을 수 있는지를 입가지 학술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성찰해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영화의 클라이맥스와 광고의 배경음악, 그리고 일상의 평온한 공간 속에서 흐르는 이 선율은 드뷔시가 15년 동안 쏟아부은 예술적 진정성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전 세계 180개국 이상의 음악 교육 과정에서 드뷔시의 클레르 드 루네은 필수 분석곡으로 채택되어 있으며 이는 그의 음악적 문법이 현대 음악의 기초를 형성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드뷔시가 그토록 갈망했던 예술적 해방의 순간을 마주하며 그가 창조한 빛과 소리의 마법 속에서 각자의 내면에 잠재된 순수한 예술적 영혼의 광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곡의 클라이맥스에서 느껴지는 그 찬란한 고독은 우리 모두가 삶의 여정에서 한 번쯤은 직면해야 할 진실한 자아의 모습이자 드뷔시가 100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입니다. 1918년 드뷔시가 세상을 떠난 지 한 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율이 여전히 우리의 심장을 적시는 이유는 그 속에 담긴 인간적인 고뇌와 그것을 초월하려는 예술가의 고결한 의지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드뷔시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예술이 단순한 시각적 유희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동력이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혼의 샘물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드뷔시가 완성한 이 빛의 음악은 앞으로도 수많은 세대를 거쳐 인류의 감성을 풍요롭게 채워줄 것이며 우리는 그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역사의 한 페이지에 함께 서 있다는 사실에 깊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우리가 목격한 것은 한 예술가의 성공담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인간 정신의 승리이자 영원히 지지 않는 달빛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뷔시의 15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예술은 조급함이 아닌 인내와 고독 속에서 숙성되며 그 결실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빛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드뷔시의 달빛과 같은 은은하고 강력한 영감이 늘 함께하기를 바라며 우리 각자가 가진 예술적 잠재력을 믿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용기를 가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드뷔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면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위대한 고전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엄한 다큐멘터리의 여정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의 예술적 감수성이 더욱 풍성해지는 나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클로드 드뷔시의 클레르 드 룬에 담긴 100년의 사랑과 15년의 인고를 함께 살펴본 제이메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예술적 감수성을 깨우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